안녕. 오늘은 한국사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22년 2월 12일에 있었던 제 57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쳤는데요. 심화를 쳤고 1급을 땄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80점이 넘어야지 1급을 딸 수 있고요. 70점이 넘으면 뭐 2급 약간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2급을 땄었는데 이게 점수가 기준이 높아지면서 제 2급이 자연스럽게 3급으로 내려갔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때 2급 땄으면 그래도 2급으로 인정을 해줄 줄 알았는데 3급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채용 때 가산점을 잘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에 교환학생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붕 뜨니까 한번 시험을 봤습니다. 결과 1급을 땄고 제 시험 공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빡세게 공부한 건 확실히 2주고요. 전 계속 꾸준히 천천히 조금씩이라도 해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합친다면 총 4주, 한 3, 4주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사 지식이 조금 있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부를 총 4가지 방식으로 했는데요. 하나는 별별 한국사, 최태성 쌤의 별별 한국사, 그리고 한능검은 시험이 매년 사이트에 올라오거든요. 그 사이트를 활용해서 그 사이트에 있는 문제들 다운받아서 계속 기출 돌리는 거. 그리고 나머지 2가지는 어떻게 보면 사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하나는 일단 노션을 활용해서 저만의 요약집을 만드는 거고, 하나는 책을 많이 읽는 거였어요. 일단 공부는 최태성의 별별 한국사 책으로 공부를 했어요. 이 책인데 지금 이건 단권화 노트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본권은 서울에 두고 와가지고 단권화 노트밖에 없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거의 쓰지 않았어요. 좀 많이 쓸 수 있을라나? 라고 생각했는데 활용을 잘 못했고, 활용하실 분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노션인데, 노션에 공부를 하고 저만 이제 단권화 노트를 따로 만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4주나 걸린 것도 그 앞에 2주 동안은 그 책을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스토리 라인을 한번 머리에 싹 잡고 그 다음에 공부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 앞에 2주가 소요되었던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모든 역사는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일제강점기를 맞이하면서 1910년대부터 30년대까지 한 30년 정도는, 40년 정도는 되게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생기고 많은 운동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운동들을 공부하는 게 사실 우리가 제일 힘들었던 거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막 우리 일제시대만 없었어도 역사책이 반으로 줄어들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들을 외우느라 사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조금 더 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안에 흐름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조직이 딱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 A라는 조직이 사라졌기 때문에 거기 잔류했던 의식을 계승한 사람들이 다시 B 조직이 되는 그런 흐름을 대부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잘 보면 확실히 암기가 잘 되거든요. 추천드리는 거는 공부를 무작정 암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책 같은 거 많이 집에 있다면 참고하시고, 그리고 리서치를 많이 인터넷에 찾아보면서 얘 이래서 이랬구나, 이 사람이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약간 되게 많은 역사 영화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봉오동 전투라는 류준열 배우님이 주연으로 활약하신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를 저는 재밌게 봤었는데, 홍범도 장군의 대한 독립군이 이렇게 10년도에 활동했던 거구나 라는 것도 이제 한 번씩 상기하면서 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공부 방법 순서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 최태성의 별별 한국사를 일단 먼저 1독을 했어요. 그 1독을 다 하는데 한 10일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총 40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역사가, 생각해보세요. 5,000년 역사인데 이 5,000년 역사를 40강 안에 다 채워넣는다는 건 진짜 꽉꽉 눌러 담은 거고, 이 40강 안에도 사실 다 담지 못하신 것들도 있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책에 없는 것들도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 저는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따지다 보니까 정말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공부가 생각보다 하루에 4강씩 듣는다고 쳐도 10일이 걸리는 거고 5강 들으면 8일이 걸리는 거거든요.
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저는 일단 학회를 병행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4강씩 해서 한 10일 정도 걸렸습니다. 크게 3파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처음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고려 시대까지 총 15강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16강부터 24강까지가 조선 그리고 25강부터 40강까지가 외세 침입부터 현대까지의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이렇게 한 3파트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말했던 고려까지 이 파트가 끝나면 한능검 시험을 뽑아가지고 그 고려 파트를 한번 풀고 그래서 내가 다시 기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상기를 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이게 기출문제가 다 이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따로 문제집을 사기는 아까웠고 별별 한국사에는 총 8문제씩밖에 없거든요. 한 강당. 어차피 한능검 시험도 거의 다 시간 순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정리할 겸 고려시대까지 공부를 하면 고려시대까지 문제를 한번 풀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독을 한번 하고 나면 10일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면 다시 앞에 게 기억이 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더라도 저는 앞에를 다 까먹었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무조건 그냥 기출 하나를 무조건 한번 그냥 풀어보세요. 그냥 풀어보고 채점을 하고 이제 틀린 거를 다 정리하는 것부터가 이제 사실 제대로 된 2차 공부 시작인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션의 정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노션 정리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제가 노션에 정리를 했는데 굳이 노션일 필요는 당연히 없어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편한 그 툴이 따로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각자 편하신 거 쓰면 되고 저는 노션을 썼는데 그 문제를 한번 풀고 채점을 하고 이게 조금이라도 헷갈렸던 건 일단 다 표시해놓고 그거를 나중에 다 정리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헷갈렸던 거, 틀렸던 거를 그냥 다시 제 기준으로 제가 보기 쉽게 다시 정리를 했고 그리고 저는 특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선지를 정리하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한국사 공부는 사실 커벌만큼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 범위 내에서 나와요. 같은 선지가 나중에는 보기로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앞에 기출을 여러 회를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헷갈렸던 이 선지는 또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 고조선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렇게 진번과 임둔을 복속시켜서 세력을 확장했다? 그럼 얘는 고조선인 거야 라는 거를 꼭 다시 기억을 하도록 따로 선지를 이렇게 고조선 밑에 정리를 했어요. 특히 한번 조선 후기로 가볼까요? 일제강점기로 가보면 여기가 진짜 너무 힘들죠. 여기가 너무 외울 게 많고 이것도 보면 이 이상설 있잖아요. 일산의 대학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만국 평화회의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파견됐던 사람이 뭐 이상설, 이준 등등이었다고 우리 배웠고 거기까지는 아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 잘 모르죠. 근데 역사를 잘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신기해하고 그 스토리를 이해하면서 공부하면 훨씬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뒤에 그래서 또 어디에 등장을 하시냐면 이 연해주에서 국외에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블라디보스톡에서 대한광복군 정부 조직. 근데 이 대한광복군 정부 조직도 보기로 꽤 많이 나왔거든요. 선지로. 그래서 이것도 이분이 뭔가 어딘가 익숙해. 그럼 일단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이분의 생애가 쭉 뜨거든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스토리라인, 어떤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발자취를 밟아왔구나 라는 게 보이고 그럼 더 재밌게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고 그 외에 뭐 짜잘한 것들은 다들 편하신 대로 이제 하시면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가 조금 더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힌트 같은 것들을 쓰고 초록색으로 표시를 한 거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선지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노션으로 정리를 하고 이걸 프린트를 하고 난 다음에 시험장에 가져가서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잘 기억이 나죠. 제 공부는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조금 혹시 도움이 되실까 제가 참고했던 책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책들 이런 많은 책들을 저는 보면서 공부했거든요. 현재 한국사 이거 진짜 강추. 이거 내가 중학생 때인가? 되게 옛날부터 엄마가 사줬었던 건데
진짜 좋아요. 저 수능 한국사도 진짜 잘 봤고 항상 저희 반에서 제가 한국사 이제 시험 한 10분 전에 애들한테 막 이렇게 쪽집게처럼 찝어주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그게 다 이거 덕분이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지금 한능검 시험 준비하는데도 이게 그렇게 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역사를 되게 시험에 초점을 맞춰서 만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짜 강추. 이제 조선시대 관련된 책은 또 이런 책이 있어요. 이거는 총 5권이고 좀 하나가 이렇게 두껍고 이건 조선시대밖에 안 다뤘어요. 그리고 책 제목 그대로 딱 조선 왕조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어가지고 이제 뭐 조선시대는 또 약간 후기로 갈수록 좀 혼란스럽고 붕당 정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되게 복잡한 정치나 왕실 얘기를 이해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막 이제 서민들의 삶, 문화 이런 거 이해하기는 비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결국 한 달 정도 넉넉하게 공부를 했고 만약에 다른 걸 안 하고 빠삭했다면 한 2주 안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베이스가 없다 하면 한 달 정도는 넉넉하게 잡고 계속 반복 복습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또 벌써 58회 한능검 시험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3월부터 모집이던데 여러분 진짜 이거는 시험을 신청하는 것조차가 너무 어려워요. 일단 저는 제 본가가 일단 대전에 있는데 대전에서 사실 시험 신청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널널하게 밤늦게 이제 한 10시쯤에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려고 했더니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전 서울에는 이제 또 머물 곳이 있어서 그럼 서울에서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서울 경기권 모집하는 날에 아침 10시에 열렸던 걸로 기억해요. 아침 10시에 그냥 무조건 아침 10시에 일어나가지고 티켓팅 하듯이 네이비즘 하나 띄워놓고 이렇게 클릭했거든요. 그랬는데 대기자가 앞에 진짜 몇만 명이 있는 거예요. 진짜 취업이 이렇게 어렵구나. 나 진짜 너무 충격받았잖아. 어쨌든 그래서 생각보다 신청하는 거조차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3월 15일부터 58회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쪼록 잘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라고 한번 공부하는 김에 제대로 공부해서 한 번에 원하는 급수를 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